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3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고 일본과 독일차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회의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일명 인천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달 사이에 세 번째 비극으로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며 오늘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낮부터 그치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전국이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을 전망입니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첫 소식, 김태림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공식 사과입니다. 당 지도부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심야까지 토론한 뒤 대국민 사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송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며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송 전 대표 측 인사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송 전 대표의 측근 의원들 사이에서도 진상을 빠르게 파악해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송 전 대표가 그럴 리 없지만 녹취가 나오니 헷갈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검찰의 기획 수사라던 민주당의 입장은 닷새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녹취 파일 등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면 전환용 조작 수사라던 당의 초기 입장을 고려하면 180도 달라진 입장입니다. 음성 녹취 등 물증이 연이어 공개되고 자체 조사에 나설 경우 셀프 면죄부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또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실제로는 별 내용이 없을 거라며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거론됐지만 수사기관에 맡기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소안해 민주당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며 부패정당의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조항을 무력화시켜서
범죄 혐의자를 당대표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을 상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당내 돈봉투 제보센터를 만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전국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조기에 사퇴를 수습하고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강래구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돈봉투에 사용된 불법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자금 조성과 전달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는 강 회장과 함께 전달자로 특정된 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검찰은 박 씨가 지난 2021년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마련한 현금 6천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이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고 이 돈이 윤관석 의원을 거쳐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국면 전환형 그 기획 수사 무리한 그런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국회의원 10여 명에 대한 무더기 추가 입건과 조사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박 씨를 고리로 당시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요. 당에는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장 입을 닫으라고 발끈했습니다. 보도에 김순철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지지자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 전광훈 목사.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선언할 거란 예고와 달리 당을 향해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력서갈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드리기 때문에. 당내 세력화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전 목사가 어떤 언행을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조차 받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겁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내년 총선 공천에 관여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고 밝혔지만 급격한 당원 유임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신도 성폭행 논란을 빚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에 비유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대 최고위원은 보좌진의 실수라고 사과하면서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쓰레기를 뜻하는 정크와 돈을 뜻하는 머니, 성을 뜻하는 단어를 나열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JMS를 붙였습니다. 신도 성폭행으로 논란이 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에 빗대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성비위 사건을 비판하려던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역겨운 막말로 국회를 그야말로 막말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자는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막말이라는 비난에 태 최고위원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잘못 공개됐다. 당의 어떤 조치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하며 당 윤리위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의 조치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께서 당의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았다고. 까지 하죠. 내가 질문하는 거 다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았어. 태 최고위원은 4.3 사건 기밀성 지시설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외교 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평으로도 구설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2달 사이에 3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먼저 노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수도 요금이 밀렸으니 곧 물을 끊겠다는 통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 숨진 30대 여성의 집입니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건축왕 소유의 집 2,700여 채 중 한 곳입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 9천만 원을 못 받게 되자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숨진 피해자는 정부와 인천시가 운영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 상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여성이 살던 한 동짜리 이 아파트는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 주민 대부분이 보증금을 떼었습니다. 한 이웃은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위로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다 힘들고 그렇긴 한데 여기도 좀 더 힘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인천에선 지난 14일에도 2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는데 사흘 뒤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자 주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이런 비극은 지난 2월 말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오늘 인천에서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매를 잠깐이라도 중단해달라는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고 그 사이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부를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지난 2월 사망한 30대 남성은 2011년 근저당 설정 당시 전세금 기준이 6,500만 원에 불과해 보증금 7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숨진 20대 남성 역시 2019년 당시 기준 금액이 늘어나 다행히 소액 임차인엔 포함됐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전세금 9천만 원 중 3,400만 원뿐이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급락해 전세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들은 줄곧 경매 중단을 호소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장 경매, 공매 중지시켜 주십시오. 어제도 그제도 계속적인 매각으로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방관하실 겁니까? 하지만 정부는 경매 중단과 피해 주택 매입에 대해선 채권자의 권리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차종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포드, 쉐보레 등 미국 기업의 16대 차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는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는 총 16종입니다. 캐딜락과 쉐보레, 포드 등 미국 브랜드 6개 회사의 전기차만 선정됐는데 차종에 따라 보조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보조금을 받아왔던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 업체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국내 업체인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 역시 함께 제외됐습니다. 북미 최종 조립 조건에 이어 지난달 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칙이 적용되면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미 엘라베마주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차 GV70도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은 충족하지만 배터리가 중국산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자국 내 전기차 제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기차 시장의 부동의 1위인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면서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은 리스 등 상업용 차량 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조지아주 공장 가동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달 만에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미일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도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 율곡 2함과 미국 해군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함이 동해 공해상에서 나란히 기동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대비해 가상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함께 훈련했습니다. 지난 2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방어 훈련을 실시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에 마련. 북한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공화국 전략 무력의 전망적인 핵심 주력 수단으로 중대한 전쟁 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 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가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 만에 열려 양국 간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협력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안보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 17일 공개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장 성명 공식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북한은 입장문을 통해 전략무기 개발은 자위력 강화 조치라며 안보리 회의를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과 관련해 테러 현장에서는 폭발물 잔해가 발견되고 또 용의자의 집엔 폭탄 제조에 쓰이는 각종 물품이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등 뒤에서 폭발물이 떨어지자 경호원이 밀쳐내고 약 50초 뒤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반대편 수산물 창고 그물 위에서 폭발한 걸로 보이는 철제 파이프 모양의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약 40m를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위력입니다. すごい爆発だったよ。風圧がすごかった。 용의자 기무라의 집에서는 화약으로 보이는 가루와 공구류, 철제 파이프 등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施設会場である建物の中での入り口の規制とか受付とか手荷物チェックとか金属探知機そういったものも一切実施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で入り口も複数あったんで誰でもどこからでも入りやすいようになっていた。そういう状況は問題だと思います。 기무라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다음 달 일본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범행 동기와 수사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테러 이후 기시다 총리의 내각 지지율은 전달 조사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45.3%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도 높게 나온 것은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이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에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차츰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과 전북에 6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5도, 광주는 16.9도로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9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삼선의 박광온, 이원욱, 홍익표 의원과 재선의 김도관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히는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치러집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중대 군사 활동을 한다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칭다오 해사국은 서해의 6개 지점 좌표를 공개하며 지점들을 연결한 범위 안 해역에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인의 부고로 잠시 귀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전 10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6월 말쯤 완전히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가 첫 전원회의를 엽니다. 최저임금 심의위는 오늘 2024년도 이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하고 또 앞으로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교섭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법인들이 6개월 전부터 이번 일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이 만든 마약 음료엔 1회 투약량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이 들어있었죠.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세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선반 아래 불빛을 비추자 하얀 스티커가 나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 유포된 마약 음료를 만든 20대 길모 씨가 필로폰을 조달받은 곳입니다. 이후 강원 원주로 넘어와 국제 우편으로 받은 공병 100병과 메가 ADHD라 적힌 라벨지에 중국산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음료를 만들었고 퀵서비스로 음료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음료에는 필로폰 1회 투약량인 0.03g의 3배가 넘는 0.1g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병을 다 마신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복용했을 때 어지러움, 그다음에 구토 등 부작용을 지금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고요. 경찰은 이 신종 범죄가 길 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윗선인 20대 이모 씨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계획했고 지금까지 검거된 7명이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4명은 2인 1조로 수당 15만 원가량을 받고 시음 행사에 투입됐습니다. 음료 100병 가운데 18병이 유통됐고 피해자는 총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중국 윗선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범행을 꾸민 합숙소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일당은 마약 음료 44병을 범행 첫날은 물론 다음 날에도 사용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 보관함에 놔뒀다가 폐기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강남 학원가 일대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학교엔 마약 음료는 물론 낯선 음식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예, 학교 주변에서 보면 막 교회나 여기서 막 간식을 나눠주는 말이에요. 전까지 돌리면서. 근데 애들이 보면은 원래 그거 아무렇지 않게 간식 봐놓고 이랬는데 지금 무서워요. 통상 1회 투약량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이 한 병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당은 추가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당초 추가 시음회를 계획하곤 음료 44병을 이곳 물품보관함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로 모두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먼저 검거됐던 피의자를 통해 음료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나머지도 그날 더 배포하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CCTV를 역추적해보니까 다 파기한 게 확인돼서 총 18병만 나간 걸 확인하게 됐고, 피해자 사이에선 구토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을 찾을 것을 권합니다. 어지러운 정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불면증도 가질 수 있고 신고를 바로 하는 게 좋고 위세척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속에서 애꿎은 학생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인자 정조은과 공범 1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다른 공범 4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JMS를 탈퇴해 별다른 행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무대에서 현란하게 춤을 춥니다. 잠시 후 JMS 총재 정명석의 옆에 앉아 질문에 답을 하는 이 여성은 JMS 2인자 정조은 씨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 등 6명이 정 총재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준유사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정 총재의 범죄가 폭로되자 정 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이내에 못 오도록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 총재의 방으로 데려간 게 정 씨 최측근이었다며 정 씨도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씨와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JMS를 탈퇴한 뒤 별다른 행적이 없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 기소했고 측근들이 구속되면서 정 총재와 JMS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태희 씨가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태희 씨는 어제 공식 팬카페에 예비 신부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난 1살 연하의 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환경에도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또래보다 훨씬 고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온 사람, 지독한 성실함에 존경하게 된 사람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소속사 역시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팬들에게 축복과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태희 씨는 오는 5월 29일 결혼식을 올릴 계획으로 전해졌는데요. 6년의 열애 끝에 품절남 대열에 합류하게 된 태희 씨에게 팬들과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됐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지도자 부문 2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해에는 남편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인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젤렌스카 여사에 대한 추천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작성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질 바이든은 추천사에서 젤렌스카 여사가 조국의 요구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기로 응답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녀가 가족과 도피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 남는 길을 선택했다며 조국의 긍지이자 국민들에게 희망의 횃불이 됐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서커스 도중 사자가 우리를 탈출해 관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5일 허난성 러양의 한 서커스장, 조련사가 막대기로 바닥을 내리치며 사자에게 고개를 식힙니다. 사자는 무언가 불만을 표하는 것 같더니 2마리가 잇따라 문틈을 비집고 쏜살같이 우리를 탈출합니다. 관객들은 혼비백산 서커스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신발이 벗겨진 것도 잊은 채 대피했다고 합니다. 사자는 공연장 바깥 주차장까지 뛰쳐나와 어슬렁거리다가 탈출 15분 만에 포획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의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다는데 중국 당국은 서커스단의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육사가 사자를 거칠게 다루는 영상은 SNS에 퍼지며 동물 공연 거부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고물가 분위기 속에 10년 넘게 유지됐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 중 절반 가까이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난 때문인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학생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낄래야 더 아낄 곳도 없는데 때만 되면 나오는 등록금 인상 얘기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월세를 제가 알바해서 벌어서 내는데 월세하고 생활비까지 같이 충당하려다 보니까 이제 공강 시간에도 이제 알바를 뛰어야 되고.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전체 193개 대학 중 절반 가까이가 학부나 대학원, 정원의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6개 대학은 14년간 동결됐던 학부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고 9곳은 법적 인상 상한선에 육박한 4%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덩달아 올라 정부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이 재정적으로 유리해진 겁니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법적인 어떤 등록금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학부 등록금까지 이제 인상하는 경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점은 그만큼 이제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얘기. 대학도 사정은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들어가는 돈은 늘어가는데 등록금은 그대로에다 학생 수마저 줄면서 재정 위기가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안에서 등록금 문제를 대학 자체로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한 바 있지만 이후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물총 쏘고 물 뿌리고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물축제들 저마다 다른 듯 닮은 모습들인데요. 중국의 한 소수민족이 조금 늦은 새해를 맞았는데 어김없이 한바탕 물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바가지로 물세례를 퍼붓는가 하면 물총 공격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긴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은데요. 오히려 늦은 새해 맞이 풍경이랍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중국 윈난성의 소수민족 다이족 사람들의 물축제 발수절 현장입니다. 다이족 달력으로는 이맘때가 바로 신년이라고 하는데요. 축제 기간 순수함과 거룩함의 상징인 물을 뿌리며 한 해의 애군을 씻고 새해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거라고요. 흠뻑 젖을수록 더 큰 축복을 받는 거라고 하니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뿌려줘도 되겠네요. 부활절은 끝났지만 그 여운이 긴 꼬리를 끌며 남은 곳이 있는데요. 명절을 함께 즐기지 못한 어르신과 소외 이웃들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갔나 봅니다. 남미 칠레입니다. 새하얀 순례복 차림의 사람들이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어디론가 말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국기와 휘장을 휘날리며 열심히 달려 도착한 곳은 칠레의 한 작은 마을. 동행한 사제들이 이곳 할머니들에게 성찬을 베푸는데요. 거동이 불편해 부활절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병자와 노인들을 위해 함께 순례에 나선 겁니다. 무려 식민지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라고요. 이날만 무려 35km를 달린 순례자들, 곳곳에 영성체와 함께 사랑을 전달했답니다. 콜롬비아에서 내전이 한창이던 2000년대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만 6,4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정확한 진상규명이 아직인 가운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절절한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병이 된 군용 장화에 여기저기 꽃이 놓였습니다. 군복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쓰러지고 자식의 영정을 든 엄마들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15년 전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추모 시위 현장인데요. 콜롬비아군은 내전 중 반군 사살 전권을 부풀려 포상을 받기 위해 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증언과 함께 1,700여 명이 처벌을 받았지만 정확한 진상조사는 아직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이들의 아픔과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하루빨리 달랠 수 있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으로 월급이 줄었다고 한탄하던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인데요.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상여금 등을 많이 받아 소득이 늘었다면 이번 달 월급에서 또 한 번 뭉칫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매년 4월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매달 납부했던 건보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했고 지난해 소득을 3월 10일에 마감한 뒤 건보료 정산을 4월에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2년 전인 2021년보다 지난해 연봉이 올랐거나 내렸다면 그 차액만큼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965만 명은 수입이 늘어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냈고 310만 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8만 8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번 정산으로 9,890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10회까지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정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번 주 내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치 연장과 인하율 조정 방안 등을 결정해 최종 발표할 방침입니다.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저소득 청년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 소득 하위 30%의 30대 이하 청년층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 취약 대출자의 36.5%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취약 대출자 수는 1년 동안 6만 명이 증가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카드 지출액이 3년 새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병원과 애견 카페 등에서 사용된 금액은 1인당 35만 원을 넘어섰는데 2019년보다 9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반려동물 열풍으로 관련 점포와 반려동물 보험 시장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와 창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45만 2천 명 증가해 585만 명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60세 이상 창업 기업도 12만 9천 개로 역시 사상 최다였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인구로 진입하면서 취업시장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승객 실신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제 출근길에도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승객 분산을 위해 버스 전용 차로를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르면 다음 달이나 개통될 것으로 보여 당장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혼잡도가 3배에 달하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어제도 실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2분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119에 갔고 한 분은 조금 회복돼 갖고. 올 들어 호흡곤란과 구토, 쓰러짐 등의 안전사고는 보고가 된 것만 20건에 달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밀집도가 극에 달하는 이곳 김포공항역과 고촌역, 풍무역 등에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의식을 잃은 경우가 3건, 과호흡과 구토 증세를 보인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다시 김포 골드라인을 찾았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용 차선이 개설이 되고 목적지별로 바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셔틀버스도 투입하고. 정부는 급한 대로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개화역에서 김포공항역 입구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이르면 한 달 뒤 개통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뭐 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한 달에 두 달? 예. 저기 우리 광역 우리 저 상임위원도 와 계시니까 요렇게 사자가 저 TF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전용 차로가 개통되면 이동 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되지만 여전히 전철보다는 느린 데다 버스 역시 만원 버스로 바뀌면서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단체 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차 노사 관계자를 처음으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세습을 가리켜 현대판 음서제라고 말하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고용세습에 대해 첫 사법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습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단체 협약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조항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헌법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세습 관행을 이번 기회에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한 고용세습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시험 궤도 비행을 연기했습니다. 로켓에 압력을 가하는 밸브 문제로 48시간 이후에나 재도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화성을 개척하겠다는 민간 우주 기업의 야망. So for those who really care about not just the humans but all the life on Earth, it is very important, essential that over the long term that we become a multi-planet species.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선 스타쉽은 사상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 직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주선을 싣고 떠날 로켓 부스터의 가압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Decision right now is that we are going to stop the launch for today. 우주 비행선과 화물은 이번 시험 비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주선과 로켓은 이를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됐습니다.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은 최대 6명까지 탈 수 있었던 반면 스타쉽은 120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기 69m 로켓 슈퍼 헤비는 역대 로켓 중 가장 크고 가장 추진력이 센 발사체로 분류됩니다. In the first stage, that's almost twice as big as the biggest rocket we have ever successfully launched. So this is a big step forward, and it's a gargantuan rocket. 스타쉽의 2차 발사 시도는 현지 시간 19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과 김형동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후원한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토론회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시멘트 산업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와 순환자원 지정고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요란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차츰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과 전북에 6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도, 대구는 14.9도로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반짝 오르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